안녕하세요. 기술공과장 이주연입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집수 보호가 정상적으로 또 굉장히 커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했어야 되는데 또 회의실로 모시게 된 점 후회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로 해서 간단하게 올해 그 여제를 작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괴향입니다. 올해는 이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참 시름이 깊은 한 해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벼 생육 초기에는 적당한 일조량과 강우량으로 인해서 생육이 양호했었습니다. 이후 7월에 내린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요. 생육 중후기에 고온 다습 조건으로 인해서 세균병과 홍병나방 등의 병해충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8월 출수기 이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수정과 등수기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황 분석입니다. 포기당 이삭수를 살펴보면 전 평년보다는 줄었고 벼 알수는 전 평년보다는 약간 많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염 등의 기상 조건이 악화되었고 홍명나방 같은 비례 해충 등의 영향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전년 531kg보다는 감소하고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벼농사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자 밀파입니다. 그 파종량에 있어서 어린 모는 이제 200g 정도를 8일에서 10일 정도 키우고 중모는 130g 정도를 30일에서 35일 정도 키우게 되는데 대부분 파종을 하실 때 거의 200g 정도로 해서 이양 전까지 30에서 35일 정도로 키우시고 계시는데요. 육묘 기간은 중모로 키우면서 파종량은 어린 모에 준하게 이제 빵빵하게 채운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밀파가 되는 거고요. 밀파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뜬모가 생기게 되고 연약하게 자라고 못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모판이 좋을 수가 없겠죠. 육모가 잘 될 수가 없고 파종 시에는 상자당 130g 내외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뜬묘하고 이꽃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묘상에서 그 뜬모하고 이꽃병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뜬묘는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 추울 때 이제 뜬모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람하고 똑같이 일교차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도 감기 몸살에 걸리듯이 뜬모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제 뜬모를 보면은 생리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꽃병은 이제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 뜬모가 심해지면은 모판에는 당연히 이제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꽃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뜬모 발생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뜬모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엉켜있기 때문에 당기면은 쭉 같이 올라오게 되고 이꽃병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뿌리가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뜬모하고 이꽃병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뜬모가 진행이 되면 이꽃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꽃병하고 뜬모는 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뜬모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꽃병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꽃병에 준하는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닷제밀 1000배액을 사용해서 상자당 500cc 정도는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포기당 이양 본수에 따른 쌀 수량입니다. 평당 60주 내외로 3, 4주를 심는 것이 쌀 수량도 많이 나오고 새끼를 치는 것도 좋습니다. 3개를 심긴 거나 9개 심긴 거나 나중에 보면은 포기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5개가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개를 심긴 거는 이제 12개가 새로 생기게 되고 9개가 심긴 거는 이제 6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3개 심은 것보다 9개 심은 것이 이제
새끼를 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심은 애들이 오히려 새끼를 더 많이 쳐서 더 두껍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이양 본수는 서너 개 정도로 심어주시는 것이 쌀 수량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홍명나방 방제입니다. 홍명나방은 벼 잎을 세로로 말고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서 말라 죽게 하는 해충인데요.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경 장마철에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7월 달에 1차 방제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방제 시기를 놓쳤고 발생하는 홍명나방의 세대 주기가 짧아지면서 발생 밀도가 급속도로 높아져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저희 지역도 예비비 투입해서 9월 초에 추가 방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피해 잎이 한두 개 보일 때가 방제 적기인데 비례량이 많은 때에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방제를 하셔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 이상마름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이상마름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출수 후에 고온이거나 강풍에 의해서 이삭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생기게 되고 목돌병 때문에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삭이 말라버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째로 그냥 이상 마름 증상으로 보고서 고온이나 강풍에 의한 이삭 마름 증상은 자연재해로 볼 수 있고요. 곰팡이 때문에도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곰팡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균 때문에 이제 말라버리는 것은 세균성 벼알마름병으로 이제 종자 소독이 잘 안 된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세균이 종자에서 월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종자 소독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웬만한 포장에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균성은 이삭이 이제 꼿꼿하게 서서 선체로 말라버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도열병 때문에 이삭이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과비된 포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방제는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1차 방제를 하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종자 소독만 잘해도 키다리병이나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에 대한 방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잡초 방제입니다.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 물을 5cm 이상, 5일 이상 꼭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5일간 5cm 대주냐면요, 논바닥에 처리층이라는 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제초제를 처리하시는 거는 꼭 지켜주셔야 하겠고요. 나중에 이제 경협 처리제로 하는 거는 물을 다 빼고서 해주셔야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 5cm 이상 5일간 물을 받아주셔야지 제초제가 처리층이 생긴 다음에 기존에 논 바닥에 있던 잡초들이 발화해서 올라올 때 제초제 성분을 빨아먹어서 발화 불량이 돼서 죽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을 안 뺐는데도 생기는 경우는 이제 썰이질이 잘못돼서 말라버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잡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썰이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향진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진주는 찰기가 강하고 구수한 향이 나는 향미 품종으로 현재 이제 올해 33헥타에 재배가 돼서 170톤 가까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양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3년간 지금 시범 재배를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벼농사 연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지난 4월에 GAP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5월에는 청양군 공동 브랜드인 칠간마루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프스 얼음 축제하고 고추 구기자 축제에서 시식회하고 홍보 활동을 추진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향진주 쌀을 청양군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쌀로 브랜드화 시키는데
있는데 앞으로도 그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 좀 써야겠어요, 대본.